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허술한 보고 체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윤익은 경찰청장은 잠든 상태여서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네, 윤익은 청장이 사건 당일에 지인들과 충북 제천을 방문해서 월악산 산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후 윤 청장이 그날 밤에 제천 지역의 한 캠핑장에서 머물렀는데 밤 11시경에 잠이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한 뒤로도 수십 분간 깨어 있었는데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후에 잠이 든 윤 청장은 오후 11시 32분 경찰청 상황 담당관이 보낸 사고 관련 보고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20분 뒤에 걸려온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30일 오전 0시 14분에 상황 담당관의 전화를 통해서 사고 상황을 인지했고 이 즉시 서울로 출발을 했고요. 5분 뒤인 0시 19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총력 대응 지시했습니다. 윤 청장이 지휘부 회의를 사고 다음 날인 오전 2시 30분에 소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서울로 상경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된 것이 오후 11시 1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초 보고된 게 오후 11시 20분. 그러니까 윤 청장이 잠들어서 확인하지 못했던 최초 보고 오후 11시 32분보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보고가 더 빨랐다는 겁니다. 윤 청장의 보고가 가장 늦었는데요. 이때는 이미 오후 11시 13분에 소방청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이후였고 11시 21분에 윤 대통령의 첫 지시가 내려진 뒤이기도 합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최초 유선 보고한 것도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김 청장에게는 따로 이제 보고를 또 하지 않으면서 줄줄이 보고 체계가 다 지연돼서 지휘부 회의가 소집되는데 4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경찰하면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비상통신망을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죠. 물론 경찰청장도 토요일에 국정감사 마치고 지친 심신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등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탓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긴급한 상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보고받았다는 거 이거 일반 회사도 이렇게 운영은 안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거고요.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핑계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결과를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 청장의 이런 행적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경찰 지도부에 대한 책임 추궁, 책임론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떠나서 윤 청장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침 이제 손지한 특수본부장에게 기자들이 물었더라고요. 경찰청장 또 중앙부처나 대통령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했냐면은 구체적인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보고가 늦어진 부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의 수사가 꼬리 자르기라든가 또 아니면은 조직 감싸기 수사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참사 당일날에 경찰 관련자들의 움직임도 계속 관심거리인데 당일날 그 당직 상황관리관도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이 참사 당일에 서울시내 야간 긴급 상황 대응을 1차 총괄하는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근무 규정상 상황실에 있어야 했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류총경이 참사 보고를 받은 건 당일 오후 11시 39분, 사고 1시간여가 지난 뒤였고요. 따라서 류총경이 지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대기 발령 조치가 된 상태고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사고 당일에 상황 유지 실무를 담당하는 112 상황팀장도 밤 11시경에 경찰이 아닌 소방청으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로부터 15분 뒤에는 수십 명이 심폐소생술 CPR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도 소방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상황팀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35분이 지나고 나서야 112 상황실장에게 보고했고 상황관리관이었던 류총경에게 보고가 가기까지 40여 분이 걸렸습니다. 지금 신고가 밤 11시까지 접수된 경찰 신고가 98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밤 8시 53분경에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수시간여 전부터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하라는 코드 제로 그리고 우선 출동하라는 코드 1으로 분류된 신고가 여러 건 있었지만 경찰이 실제 출동한 건 한 건에 불과한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코드 제로가 내려오면 실시간 전파 필요하고 공조 출동 명령도 내리게 돼 있지만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이 용산경찰서 또 인근 경찰서의 공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요. 접수부터 전파, 초동 조치, 상황 보고가 경찰청까지 3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현장 매뉴얼이 있는데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경찰 내부의 문제점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가동했는가를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 내에서 키를 쥐고 있는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하는데 그래서 상황실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실에는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교대로 24시간 이렇게 계속 가동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방청이라든가 소방청 상황실이죠. 그리고 또 뭐 각종 지자체의 보고 또 해양경찰청 보고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찰 112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장, 군수,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은 재난 발생이 하면은 행안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경찰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에 굉장한 한 축이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거가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소방청하고 경찰 간에 원활한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껴서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작년에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담당 부처 행안부 상황실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한 축도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오늘 상황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 큰 재난 상황, 즉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용산경찰서가 기동대 투입을 요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광호 서울청장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네, YTN 취재 결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마포, 강남, 용산경찰서 등으로부터 헬로윈 치안 대책을 종합 보고 받을 때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집중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김 청장은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태원에 기동대를 투입할 수 있는지 전화로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집회, 시위로 여유가 없어서 어렵다라는 답을 받은 뒤에 알겠다라고만 답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밝혀졌는데요. 김 청장도 기동대의 투입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를 한 겁니다. 이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결과 놓고 말해야 되니까 참 당연히 그런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당일에 오후에 저도 용산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쭉 차량으로 움직여봤는데 그때
당일날 곳곳에서 보수 또 진보 단체 집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통도 엄청나게 밀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당시 서울에서 운영 가능한 그 경찰력이 81개 부대였답니다. 경찰 기동대 69개 부대 있고 그리고 의무 경찰 중대 12곳 있었는데 당일 서울에서 21건의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70개 부대 집중 배치하기로 했고 또 이제 시설 경호 이런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으니까요. 헬로윈 관련해서 이태원 일대의 기동대 배치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아쉬운 점이죠. 그렇지만은 2020년하고 작년 헬로윈 때는 기동대가 배치가 됐었습니다. 왜 배치가 됐냐면은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방역 수칙 위반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 위한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배치한 것은 아니었고요. 10시 되면 또 집에 가라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단속 위주였고 네. 방역 단속 위주였고 다중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전례가 없었다라는 것이 서울경찰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상황이 발생하자 여기저기 있던 기동대가 뒤늦게 투입됐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이제 가용 인력 총동원 지시 내린 시간이 20일 새벽 0시 19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미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2시간이 지난 상태였죠. 자, 이번 이태원 참사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네요. 네. 어제도 저희가 짧게 다뤄봤습니다만 민주당, 정의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호영 원내대표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조사에 나서면 이게 자칫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내비쳤는데요.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예, 국민의힘 어제 투톱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대형 참사 수사할 수 없게 한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다. 이렇게 반대 뜻을 밝혔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야당은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오늘 보니까 기류가 변했더라고요. 네. 반대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은데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논리는 국회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만 질질 끌게 되고 경찰 수사와 중첩되다 보면은 오히려 진실 규명을 방해하게 된다. 네. 자칫 정쟁으로 휩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국정조사를 덥석 받아들이면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전국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참고인들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또 혈안 보고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야당은 당연히 경찰, 소방청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서울시, 용산구청 상대로 증인 또 참고인 선정하겠죠. 야당의 판 깔아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민주당이 그 사사건건 이렇게 물르고 늘어지는데 그런 공격이 생방송으로 계속 중계되는 거 이거는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고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 국정조사 진행됐을 때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정진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국정조사 합의를 해줬죠. 네. 그리고 본인이 발의자로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근데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박근혜 정부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죠.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고 새누리당의 분열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장은 이번에 선선히 국정조사를 받으면은 이것이 또 자칫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받을 때 받더라도 가급적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은 버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야권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민주당 또 그리고 정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 주 중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자, 다음 주 상황 여야가 또 크게 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한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